지금 JTBC와 MBC가 작정하고 김건희 씨와 관련한 문제를 털고 있습니다. VIP 관련한 논란 지금 어마어마하게 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스모킹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논란이 거세지자 당연히 예상을 다들 하셨듯이 대통령실에서는 부부와 전혀 무관하다, 허위사실엔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즉각 비판에 나섰는데요. 임성근 구명 녹취록을 보면 결국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몸통이란 자백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VIP라는 말이 대놓고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부부가 몸통이라는 자백이자 스모킹건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주가 조작 공범이 김건희 씨를 구명 로비로 창구로 삼았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논란이 거세지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합니다. 이종호 씨는 내가 말한 VIP는 김건희가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알아서 더 키우고 있고요. 심지어 김건희 씨 번호도 모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VIP는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씨도 아닌 김계환 사령관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하면 저런 해명을 하겠습니까? 나름 자기들끼리는 야, 이거 그냥 김계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공범으로 얽혀있지만 않았어도 이런 모함은 당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런 식으로 대놓고 노골적인 연결고리가 진작부터 드러난 마당에 되도 않는 해명을 하면 오히려 역풍만 더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건희 씨랑 연락한 건 아주 오래전이다, 지금은 번호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서 이게 김계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김계환한테 해병대 별 4개를 만들겠네 만에 이런 얘기가 먹히겠습니까? 이런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당연히 언제부터 해병대 사령관이 VIP가 됐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해라, 김계환이 VIP면 파리도 세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손바닥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JTBC에서는 추가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도 김건희와 연락이 되는 것처럼 말했다, 한마디로 김건희 수행원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말했다, 공익신고까지 나온 거고요. 참고로 저 공익신고자가 누군지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도한 녹취 파일을 비롯해서 관련한 정황이 담긴 증거들까지 제출한 상황이라 하고요. 공수처에서는 이걸 검토하고 핵심 인물에 대해서도 조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검찰에서도 김건희 씨와 이종호 씨와의 관계를 주목했다는 점도 더욱더 저들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석이 없다고 보고요. 이러니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무슨 VIP가 김계환이냐 이거죠. 삼성한테 4성 만들기를 부탁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고요. 지금 저렇게 공익신고자가 VIP 연금 녹취 파일을 대놓고 떠먹여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공수처도 수사 똑바로 해라 이겁니다. 강제 수사를 펼치라는 거고요. 공수처는 임기은 씨 등 대통령 측근에 대한 압색도 안 했는데 이걸 보면은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고요. 지금 또 김건희 씨 문자 일심 논란으로 7.23 전당대회가 다 몰려간 상황 아닙니까? 윤석열이 또 경로를 했네,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측의 입장이 또 어떻네, 지금 이게 모든 이슈를 빨아먹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씨를 두고 아니 이런 XX인데 어떻게 믿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이철규 같은 친윤들은 반한동훈으로 결집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장예찬 씨는 이상규라는 사람의 후원회장을 맡는다, 그래서 친윤 결집이란 단독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게 단독 보도의 가치가 있나 싶었는데요. 이상규 씨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어제 PK 합동연설회에 가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식으로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한동훈 씨를 저격한 건데요. 그러자 한동훈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만히 있질 않았죠. 격렬히 반발하면서 야유를 보냈는데 저 이상규 씨 입장에선 사실 대부분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참에 득점 포인트 좀 쌓겠다, 이런 걸로 생각됩니다. 심지어 전유옥 씨도 진짜 웃긴데요. 한동훈은 남자 이정이다, TV토론을 보고 나서 성적이 꼴등이었다, 김건희가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김건희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런 식으로 아주 열심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씨를 막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렇게 남자 이정이라면서 토론은 제일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왜 웃기다고 말씀드렸냐면 저 전효옥 씨가 과거에
한동훈은 신드롬이다. BTS급 정치 아이돌이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장본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저랬던 인간이 하루아침에 태세 전환하는 거 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그저 태극기 세력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모습, 윤석열, 김건희 성역화에 누구보다 앞장서려는 모습. 아휴 진짜 저게 뭡니까? 아니 애초에 그러면 한동훈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BTS 끌어들였다가 괜히 논란만 더 키웠다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저랬다는 거거나 뭐로 보더라도 하여튼 저 전효옥 씨의 말이 왜 이렇게 언론에 또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중권 씨든 전효옥 씨든 저런 사람들의 말이 보도의 가치가 있냐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천하람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퇴로도 없어진 한동훈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이게 뭐냐 이런 거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씨가 쫄보라는 거는 주위에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상황 아닙니까? 아무튼 이렇게 대통령하고 같이 가기 어렵게 된 이상 제대로 차별을 해라. 저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진중권 씨는 친윤 스피커로 실컷 재미 보다가 이제는 한동훈 씨한테 붙어가지고 열심히 또 친윤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좌파 조언그룹에 한동훈은 휘둘리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김건희 씨와의 57분 통화를 까지 않았습니까? 물론 진중권 씨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 또한 다수의 시민들한테는 피로도만 느껴집니다. 그냥 끼리끼리 싸우고 알아서 그냥 다들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고요. 심지어 한동훈 씨가 그 친하다고 알려진 김경률 씨를 금강원장 자리에 추천했었다는 단독 보도도 나왔죠. 하지만 이후로 제외가 됐고 금융소비처장의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됐지만 불발됐다는 얘기도 나왔죠. 모종의 이유로 인사검증을 통과 못했다는 건데요. 저 김경률이란 인간, 진중권이란 인간, 저 인간들도 진짜 웃긴 인간들인데 아무튼 그러한 사람하고 한동훈 씨가 또 어울린다고 하니까 태극기 부대들 입장에선 야 저거 잘 걸렸다. 저것도 좌파였구나.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막장스러운 소식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집권 여당이라고 보입니까? 아무튼 논란이 거세지자 한동훈 씨는 그런 거 추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두고 박지원 의원은 김건희 씨를 보면 장희빈이 연상된다. 앞서 말씀드린 그 VIP는 과연 누굴까? 김건희 씨일까? 윤석열 대통령일까?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당시 소장이었던 임성근 씨를 중정으로 진급시켜줄 것이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요런 얘기가 나온 만큼 저들이 무슨 그게 김계한이었다. 뭐 김건희 연락처 모른다. 지금 연락 안 하고 지낸다. 이런 얘기들이 CR이라도 먹히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씨와 김건희 씨의 문자 논란을 두고도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문제다. 한마디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됐다는 거고요. 아무튼 저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냐. 제대로 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럼 언론 입틀막 시키면 되겠구나. 지금 저들은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 대놓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던 거,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의 뉴라이트 멤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초창기부터 그대로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런홍일 뒤를 이어서 나온 이진숙 씨도 아주 기가 막힌 소리들을 막 쏟아냈었는데요. 민주노총하고 싸울 사람을 뽑아야 된다. 한마디로 방통위원장하고 공영방송사장은 중립적이면 안 된다. 그래서 뭔 좌파 대통령 때는 파업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팩트는 뭡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MBC가 72일이나 파업을 했었고요. 공영방송, 방문진, 방통위, 문체부 여기는 싸울 사람이 가야 된다. 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싸우냐가 중요한 거죠.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 내부 기득권 세력들을 타파하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가 사람들이 바라는 거지, 저렇게 자기들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사람을 도대체 태극기 세력들 말고 누가 호응하는 겁니까? 그러더니 문화 권력도 좌파 쪽으로 몰려갔다면서 좌파 영화, 우파 영화 또 갈라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났고요.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도 또 저렇게 갈라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방송 공정성을 담보할 적임자라고 띄워준 윤석열 대통령, 결국 똑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저런 사람이 너무나 잘하는 걸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정작 다수의 시민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특히 가장 악질이란 얘기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신감정이 필요한 수준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요. 놀랍지만 이게 실제 상황이다. 얼마나 충격적이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여론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국민들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 생각해봐라. 지금 이게 무슨 북한 소행이네 뭐네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떠들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지, 하루빨리 내려오라고 하는지 그 자체를 들여다보라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저들은 들은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대한민국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이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동훈 씨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난리도 아닌데 사실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선 끼리끼리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